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개혁신당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개혁신당 최고위원 전성균입니다. 오늘은 김민규 대변인과 함께 국회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왔냐면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 궁금해서 한번 김민규 대변인과 함께 한번 자료를 찾아봤고, 참 그 대한민국을 쉽게 봤던 한 명의 대통령 때문에 그 대한민국이 우스워졌다라고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 외신의 비판과 또 조롱 섞인 그런 조소들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반추해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좀 같이 보고 싶은 신문은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네. 지금 헤드라인을 보면요, South Korea bars president from traveling abroad라고 해서 최근에 있었던 결정이죠. 대통령의 출국 금지에 대해서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건데요. Since its short-lived material law declaration, the country has been thrust into a leadership vacuum. 이라고 해서 leadership vacuum이라는 건 한국이 지금 통치에 있어서 공백기다. 누가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 내지는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다라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라는 큰 이 위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정문 앞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야 한다라는 한 목소리로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도 보는 것처럼 widespread protest라고 해서 탄핵 시위가 지금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His removal, 그의 탄핵을 위해서, 그의 제거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widespread protest, 탄핵 시위를 지금 활성화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Justice Ministry가 법무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미스터 로가 이제 그 공수처장을 얘기한 겁니다. 예. 네,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출국 금지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법무부한테 얘기를 하니까 법무부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승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승인한 것 자체가 외신이 보기에는 법무부의 출국 금지 신청의 빠른 수용이 윤 대통령이 국정 그립을 원래 강하게 쥐고 있었는데 예. 그게 얼마나 약해졌는지, 윤 대통령이 쥐고 있던 그립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외신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정치라고 한다는 것은 검찰, 그리고 법무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정치를 했는데, 지금 외신에서 보다시피 검찰과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키 고버먼트 툴이었다, 핵심적인 정부를 운영하는 도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신복이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이 국가에서 통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상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했던 비상계엄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인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를 또 외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did not immediately notify the National Assembly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계엄령을 선포를 했을 때 바로 국회에 통고해야 된다라는 그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첫 번째로 위헌적인 요소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President has no right to detain lawmakers unless they are caught in the act of a crime. 그러니까 현행범이 아닐 때는 국회의원을 구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을 전면 통제하고 또 우리 당의 이준석 의원께서 저 앞에서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면서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것, 그리고 국회의원을 구금하려고 시도한 것, 이것은 외신이 봤을 때도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헌정 질서라는 이 숭고한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볼 기사는 포린 폴리시라는 외신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제목이 되게 재밌는 게요. How South Korea's aspiring autocrat became a DC dar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권위주의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겠죠. 권위주의를 꿈꾸는 한국 지도자가 어떻게 워싱턴의 총화가 되었는가. 어쨌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외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는 막 불종외교다라고 불종외교 비판을 하는, 예, 미국 가서 롱롱타임 오고 한번 또 불러주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어쨌든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이 해내지 못했던 한미일 이 삼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해냈던 그런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들을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다. 다 수포가 돼버린 거다. 그렇죠. 라고 최종적으로는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얘기하셨던 그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롱롱타요. 여기 나옵니다. 예.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After he took the microphone to sing karaoke in English 이렇게 나와요. 음. 그래서 영어로 노래를 부른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he was feted as a visionary leader. 그는 굉장히 비전이 있는 그런 리더로서 칭송받았다, 칭찬받았다 라고 지금 얘기할 잘못 수가 보고 있어요. 계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되게 핵심이 나오거든요. 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워싱턴에 있는 뭐 정책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워싱턴에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뭐라고 했는지 사실 크게 관심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외적인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예. 동북아 패권에 관련된 그런 관계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미국이 관심이 있겠지만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반성하고 있거든요. The accomplishments of U.S. foreign policy so lauded in Washington will be swept away. lauded in Washington 하면 워싱턴에서 굉장히 극찬을 받던, 예. 워싱턴에서 칭찬을 받던 예.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정책의 성과라고 한다는 것이 will be swept away. 일소될 것이다. 그냥 날아가 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욕을 먹어서까지 저는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익을 대변해야 된다는 아주 조금의 사명이라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명분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야당의 공세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이어왔던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으로 비롯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금의 시도가 한 번에 일소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이게 저도 처음 보는 단어라서 레드 베이팅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베이시 미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레드 베이팅이 뭔가 하고서 저도 처음 보는 단어로 찾아봤는데 공산주의자 박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취임 이후로 윤 대통령은 계속 이제 이거 해왔다는 거예요. 소칭 빨갱이 사냥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다 좌빨. 반국가 세력, 예, 다 종북 세력, 다 이런 식으로 종북 얘기하지 세력.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취임 이후로 2022년 10월에 그런 언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공산주의자를 박해하는 그런 류의 언어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번에 계엄령으로 선포되었던 Pro-North Anti-State Forces 종북, 친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반공주의를 택해서 사실 이게 반공주의가 정말 옛날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반공이란 단어를 안 듣는 세대예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사. 마지막 기사가 사실 핵심입니다. 아, 예. 이 포브스가 사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외신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사의 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두 가지의 기사는 되게 단편적인 사실들을 기술하는 데 있었다면 이건 약간 사설 같은 느낌입니다. 좀 약간 디테일하군요.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도 있고. 예.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Why Yoonseokyeol's desperate stunt is a GDP killer for South Korea. 라고 되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박한 스턴트가 절박한 이런 묘기에 가까운 행동이 왜 GDP 킬러인가? 한국의 경제를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가? 처음에 굉장히 못 사는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경제 강국이라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 이 27년 동안 노력해왔던 것이 개발도상국 경제가 피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 그것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온 거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금융위기 때 잠깐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IMF 얘기하는 거죠. 그 이후에 한국 기업도 세계 무대를 활약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대표 주자로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Then came President Yoon Suk-yeol's bonkers martial law stunt, which thrust South Korea back into the example of one not to the orbit it had escaped. 라고 해서 bonkers는 굉장히 격한 표현이에요. 예. 정신 나간 이런 표현. 미치광이. 정신 나간 이 비상계엄이라는 행동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example of what not to do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전형 대한민국이 돌아가면 안 됐을 그 전형으로 다시 회귀시킨 거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뼈아픈 질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The answer.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개혁 아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실현하고 싶었으면 그가 제시해야 했던 해답은 달라야만 했다. 그리고 more moderate policies, 훨씬 더 다르고 완화되어 있는 정책을 냈어야 했다. 야당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냈어야 그렇죠. 협상도 되고 협의가 될 텐데 그렇죠. 이게 좁혀지지 않고 지금 양끝단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좁혀지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devise a new legislative strategy, 입법 전략이라는 것을 바꿨어야겠다. 본인이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의 국면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입법을 통해서 이뤄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뭔가 했어야 됐다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작할 만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북한 싫어하고 그렇게 반공반공 외쳤는데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놔두고 올 김정은 인 서울에서 김정은 흉내를 낸다고 된 일이 아니다. 여기 보면 이게 만평이 있습니다. 해외 만평. 여기 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네, 김정은이 이제 밧줄을 메고 있는 그렇죠. 뭐 그런 건데 아마 이런 거를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를 보시면 Yunproof investors behind the Korean discount right validated their sense that Korean incorporation is less ready for global prime time than many thought 라고 해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허상이었다. 모호했던 거죠. 예. 왜냐하면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예. 휴전 국가니까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투자되어 있는 자본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국가다라는 것이 허상이었는데 이거는 갑자기 12월 어느 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나라가 진짜 불안한 나라였네? 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그런 불편한 인식,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들을 본인이 나서서 입증해 준 거다. 우리 그런 디스카운트 있는 나라야 라는 걸 지금 입증해 준 거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게 Yoon also reminded the globe of past Korean military rule episodes dating back to 1948. 군사 정권의 과거를 상기시키고 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국회를 분합발로 짓밟으려고 시도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의 적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군인들 그리고 나라의 소수적인 권력이 전체 나라를 독점하는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군사 정권의 과거를 상기시킴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이 해왔던 그런 노력들을 수포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김민규 대변인께서 준비하신 세 개의 외신 기사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신뢰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간 군사 정권을 극복하기 위했던 노력들은 다 무산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미국과 일본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것도 다 무산이 되고 완전 과거로 회귀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어떻게 보면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지만 이걸 극복해야 될 사람들은 결국은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지고 특히나 지금 경제 이슈들이 지금 이제 막 터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꼭 국민의힘 의원들분들께서 탄핵을 표결하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막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러고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포기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형님 말씀하신 거 앞에 요것만 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기사를 마지막에 어떻게 끝냈냐면 The high price for selfish martial law.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소동의 높은 비용은 대가는 will be paid over time in installments by South Korea's 51 million people 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소동의 이 큰 비용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앞으로 그리고 분할로 한국 국민 5,100만 명이 나누어 지불해야 할 것이다 라고 기사를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 전 더 하고 싶네요. 미래 세대까지. 그렇죠. 5,100만 명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짊어져야 하는 짐이 된 거죠. 짧게 한번 김민규 대변인께서 이 세 개의 기사를 분석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코리안 디스카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유산이 하루아침에 박살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우려일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당의 수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당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빨리 하야를 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야당 주도로 탄핵을 하게 되면은 국가가 굉장히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당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코리안 디스카운트다. 가장 큰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윤석열입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그 호기로운 윤석열의 아주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 영향을 5,100만 명이라는 국민과 앞으로 올 미래 세대들이 분할해서 납부해야 된다, 갚아가야 된다라는 지점이 참 마음이 아프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늘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6070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를 경험하고 4050 같은 경우는 민주화를 경험했을 때 과연 2030에게는 무엇을 보여줄까라는 고민을 해오던 차에 실패한 계엄을 경험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성과 악의 대결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선배님들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다시 뒤로 후진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개인적인 이익과 당략은 벗어 던지고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좀 표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분들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